튀어나온 배때기를 찍고 있어. 자, 64페이지 볼게요. 앞전에 평화를 위한 조약들이 있었어요. 워싱턴 조약하고 켈로그 브리앙 조약이라고 하는 두 개의 조약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켈로그 브리앙 조약 같은 경우를 뭐라 얘기했어요? 앞으로 더 이상 전쟁이 없도록 하자라는 조약이기 때문에 부전 조약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전 세계는 전쟁 안 하기로 함. 국제연맹 가입 국가들은 무조건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이거에 따라야 될 거임. 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한다면 국제연맹이 너네를 괴롭힐 거다. 군대는 아니고 배고프게 만들 거야. 너네랑 너 왕따 시킬 거야. 라는 게 켈로그 브리앙 조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구도가 조금 바뀔 만한 일이 1929년에 터져버립니다. 미국의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예요? 뉴욕이 제일 큽니다. 워싱턴은 제일 큰 도시는 아니고요. 그냥 수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겹쳐서 그런데 뉴욕에 증권거래소가 있어요. 월스트리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월이면 뭡니까? 월. WALL. 벽이죠? 예. 벽이 뭐 있었다고 하던데 큰 벽에서 이렇게 줄줄이 증권거래소들, 금융업의 세계에서 제일 발달한 곳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돈이 오고 가는 곳이에요. 순식간에 몇 초 단위로 조 단위의 돈들이 휙휙휙 오가는 곳이라서 무시무시한데 이 증권거래소가 이때 미국이 최전성기였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돈이 엄청 많았는데 갑자기 전부 화살표들이 주가 화살표가 어떻게 되버려요? 당시에는 신문이 흑백 신문이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하얀색 화살표를 쓰고 주가가 떨어지면 검은색 화살표를 이렇게 주가 이름 옆에다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화요일이었나?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 예. 검은 화요일이라고 해갖고 화요일날 개장을 딱 했는데 월요일 쉬고 딱 화요일날 개장을 했는데 갑자기 증시가 전부 신문을 딱 펼쳤더니 죄다 어떻게 되어 있어? 증권란이 죄다 검은 화살표로 다다다다다 돼 있는 거예요. 에이 오늘 하루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시 다음날도 다다다다 하기 시작하니까 우와 저 몇 층에 물렸어요 하면서 저 70층에 물렸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35층이네요. 어떡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70층 물렸다고 하면 대충 한 7만 원에 샀다. 근데 현재 주가가 35층이면 3만 5천 원이다. 도망 났네. 제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망할 놈식이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런 게 하루나 이틀 만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죠. 큰 주식이 떨어지니까 다른 주식도 미친 듯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자 회사들이 도산을 해버려요. 그리고 주가의 가치가 심지어 어떻게 되어리냐면 7만원, 3만 5천원, 15,000원, 만원, 1,000원, 빵원 갑자기 소멸해버립니다. 단 며칠 만에 빠빠밤 돈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가 돼버려요. 내 통장에 분명히 뭐 한 10억이 있었는데요? 깔끔하게 사라지는 마법이 한 일주일 만에 일어나버려요. 10억이요? 샥! 예. 그래서 근데 나한테 있는 거는 그냥 종이 쪽지야. 주식 얼마? 주식 몇 개. 예전에는 이 돈을 바꿔오면은 10억, 20억을 받던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빌딩에 올라서 이 종이 쪽지 들고는 하하하 하거나 막 허공에다 뿌린 다음에 하하하 쉥 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그래서 이게 쇼크였습니다. 1929년 갑자기 미국에 이런 일이 불어닥쳐요. 그럼 원인은 도대체 뭐로 보느냐? 당시에 기본적으로 희망이 29년 전까지 세계는 좋아질 거라는 오로지 희망만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항상 뭐보다 뭐가 많은 수요와 공급 중에 뭐가 많아야 될까요?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시는 거죠. 수요는 필요한 양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양. 그 다음에 양이라고 하긴 그렇고 하여튼 원하는 정도. 그 다음에 공급은 말 그대로 공급이에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6개의 하루에 한 개씩만 먹는다고 하면은 6개의 수요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근데 공급이 예를 들어서 3개야. 공급이 3개면 생산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2배로 늘려야겠죠. 그럼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죠. 1차 대전 때 인구가 줄었죠. 그래서 생산량을 계속 늘린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생산량을 계속 늘렸어. 야, 앞으로 사람 많이 죽었으니까 계속 생산량 늘려야 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원래는 수요가 공급보다 항상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 공급이 수요를 역전해버렸어요. 근데 몰랐어. 에이, 괜찮아, 우리는 팔 수 있을 거야 하다가 갑자기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안 팔리네? 큰일 났다. 재고 빨리 싸게 팔자. 안 팔려요. 싸지니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어떤 상품이 갑자기 10,000원 하다가 뭐 6,000원 해요. 그럼 와, 40% 세일이다, 사볼까 하잖아요. 80% 세일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히려 안 사요. 야, 이거 뭐 문제 있는 게 틀림없어. 뭐 이렇게 돼버려요. 너무 많이 할인해. 야, 너무 할인을 많이 하면은 갑자기 손이 가다가 95% 할인? 안 건드리게 돼요. 예. 자, 이 증권거래소에 입고 난 다음에 수많은 회사들이 도산을 합니다. 도산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회사가 그냥 가게 문 땅 닫고 우리 회사 끝났습니다 하고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될까요? 잘려요. 자, 잘렸으니까 이제 수입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물건을 이제 예전에는 아빠 나 뭐 사줘 하면은 좀 사주던 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못 사줘요. 지금 있는 돈만 갖고도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아빠는 이제 팻말을 걸고 일자리 구합니다. 이분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처음에는 저 뭐 프랑스어 가능하고 기타 등등 어쩌고 예전에 회계 일을 했습니다. 안 구해요. 다 잘렸거든.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하니까 이 사람 회계사인데 회계 일을 구하지를 않아. 회계사는 회사가 많아야 되거든. 근데 회계사 찾는 사람 없어요? 저기도 보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이 팻말을 걸고 있는 거야. 큰일 났다. 근데 저는 한 시간에 10,000원 받고 일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갑자기 10,000원에 쓱쓱 긋더니 8,000원. 안 되겠다. 6,000원에. 그런 식으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일자리가 안 구해져요. 결국은 이게 회사 도산하니까 어떻게 실업자 급증? 실업자가 급증하니까 또 회사가 또 도산해요. 또 실업자 급증 계속 반복돼요. 모든 회사들이 다 망할 때까지 안 끝날 그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 미국에서. 거짓말처럼 이런 일이 29년에 빡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서 난리가 나요. 이 사건을 우리가 대공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1929년 미국 대공황이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자, 그럼 미국 정부는 어떻게 대책을 취해야 되느냐. 자, 당장 외국에 빌려준 돈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받아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저기 지금 못 갚겠는데 기한 조금만 연장해 주세요 하면 옛날엔 좀 들어줬거든요. 안 들어줘요.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러니까 대출을 이제부터 제한하고 해외에 있던 돈들을 싹 들여와요. 이제 빚 못 받은 거 다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수출을 이제부터 외국 상품을 수입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수입도 제한을 걸어버려요. 자, 그러면은 이 나라에 미국에다가 수출하던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제 막 뭐 시작해가지고 저가 노동력을 통해서 이제 한번 다시 살아보려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독일이었어요. 앞선 기술력으로 미국에다 판매하면서 야, 우리 경제 다시 살아나다 보다 했는데 미국 수입이 미국에 수출을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도로 꺾여요. 게다가 원래 빚 있죠. 얘네 전쟁에서 지는 바람 빚이 있어요. 그거 갚아야 돼요. 얼른 갚아야 돼요. 일본도 이때 면제품 같은 거 여러 가지 만들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얘네들도 떨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 얘네들도 전쟁하느라 미국에 빚 많이 졌죠. 우리도 못 갚겠어. 안 돼. 큰일 났다 싶으니까 원래 식민지들 단계적으로 뭐 해주기로 했었어요. 원래는 자치권이나 독립을 시켜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안 돼 하고 말을 바꿔요. 이 식민지들의 독립의 조건을 걸었어요. 너네 독립하더라도 누구네 돈 써라. 우리나라 돈 써. 영국은 영국 돈인 파운드를 써라. 프랑스는 프랑스 돈인 프랑을 써라. 라고 하고는 각 식민지들을 독립을 거의 못하는 식으로 경제적 식민지로 계속 놔두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파운드 블럭,
프랑블럭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워요? 블럭이 뭘까요? 블럭. 막는 거예요. 혹시 블러킹이라고 아세요? 블러킹? 배국 같은 데 있으니까 막는 거. 네. 다른 나라와의 거래를 어떻게 한다? 막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영국의 식민지 대표적으로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제일 큰데? 인도죠. 인도는 프랑스랑 거래를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본과 거래도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이 단순히 미국에 수출을 못하는 거에서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인도에 수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프리카 국가들? 안 돼요. 그치? 세계의 절반이 다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란 말이에요. 거래 못해. 그 외에 나머지 지역은 또 어차피 거래를 못해요. 왜? 자본주의 체제를 안 받아들이는 어떤 지역이야? 러시아. 또 어디 있니? 아니.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지 이때. 소련을 비롯해서 코민테른의 영향이 강하게 미친 곳도 공산주의 체제다. 공산주의랑은 거래를 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여기는 애초에 못 해. 거래할 수 있는 데들은 이미 다 어떻게 돼버렸어? 영국과 프랑스가 어떻게 해버렸어? 블록으로 막아버렸어. 미국에 수출 가능해? 못해? 못해. 얘네 자체적으로 자기네 시장에다 판매하는 거 잘 돼? 안 돼? 안 돼. 난리가 납니다. 독일, 일본, 또 하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 적당히 잘 사는 것 같다가 갑자기 팍 꺾인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에서 불만이 납니다. 이게 1930년대의 일이에요. 방금 전까지 평화를 얘기하다가 일이 갑자기 이상해져 버렸어요. 자, 그럼 어떤 방향으로 틀었나 한번 볼게요. 자, 대공황의 발생 한번 볼게요. 거기 배경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호황을 누렸으나 기업이 과잉 생산하면서 결국 소비가 생산을 따라가지 못해서 재고가 누적됐다. 재고가 뭐예요? 돈. 남는 거. 생산하고 남는 물건. 누적되면서 물건을 팔지 못하게 됐고, 물건을 팔지 못한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망하고 도산이라고 합니다. 예, 도산해버리게 됐고, 그러면서 1929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주가 대폭락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과 은행들이 파산을 했으며 실업자가 급증했고 경제 위기가 확산됐으며 세계 경제 전체가 다 침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뉴스들이 맨날 걱정하고 있는 건 바로 이 1929년처럼 되지 말자는 거예요. 차라리 전쟁을 하면 했지 29년 대공황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항상 하고들 있는 거죠. 엄밀하게 슬픈 얘기지만요. 전쟁이 나면 사실 경기가 좀 살아납니다. 왜요? 뭐든 팔릴 수 있잖아요. 팔긴 팔잖아요. 무기. 예. 전쟁 나면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미국의 뉴딜 정책이라는 거 거기 나와 있는데 뉴딜 알아두세요. 꼭 알아두세요. 미국이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 거기도 밑줄 치고 알아두시고요. 자, 미국도 어떻게든 간에 자기 경제를 살려야 됐기 때문에 뉴딜 정책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실시를 하는데 뉴딜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국가에서 일부러 수요를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업자 있죠. 실업자들은 일이 없으니까 자, 이거 아까 회계사 구하던 사람 일이 없어요. 맨날 다니지만 이제 쪼록쪼록 빈손으로 돌아가게 돼요. 애들은 굶주려요. 학교 못 가요. 이런 일이 계속 발생돼요. 교육을 학교 못 가니까 교육을 못 받아서 더욱더 저가 노동력이 돼요. 계속 악순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주려 합니까? 이 실업자 아저씨를 강제로 취직을 시켜줘요. 뭐가 됐든 회계사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일단 돈을 벌게 해주는 게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야 돼요. 뭔 일을 하지? 라고 했는데 테네시 강이라는 강이 있었어요. 테네시 강이라는 큰 강이 있는데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댐을 하나 만듭니다. 댐을 만들어서 이 강이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 거대한 사업을 벌여서 이 사람들에게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고용해요. 10명 필요하면 한 20명 고용을 해. 왜? 목적이 뭐기 때문에? 실업자들에게 돈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큰 공사도 한꺼번에 따내서 큰 사업을 하게 하고 그 돈을 통해서 실업자들을 고용해서 이들의 주머니에 뭘? 돈을 넣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수요 창출이라고 그래요.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옳아요, 틀려요? 사실은 틀려요. 국가가 경제에 개입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개입한 거잖아. 이거 개입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 근데 개입을 한 거예요.
이 방법을 뭐라 한다? 그럼 왜 다른 나라들은 이걸 안 할까? 다른 나라도 니들이 하면 됐을 텐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얘네들 왜 그런 거야? 자, 여기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못했어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당장 지금 돈 갚아야 되게 생긴 애들 아니에요. 돈 받을 애들하고 돈 갚아야 되는 애들 사이 지금 이런 걸 할 수 있었다는 건 뭐라는 거야? 이 경제 위기 속에서도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는데 안 쓴 거예요. 얘네들은. 쓰면 안 돼. 쓰면 자본주의 원칙에 위배돼. 아니야, 한번 쓰자. 그래?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하는 거냐? 원칙 때문에 그런 거지. 와, 써버리는 거예요. 미국은 전 세계 재부의 약 30-40%를 가진 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게. 근데 이 나라들은요. 심지어 영국과 프랑스도 이 많은 식민지 갖고는 보등보등 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 나라들이 택도 없습니다. 선생님, 일본 이때 우리나라 식민지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때 수탈을 했군요. 아니요. 일본의 본격적인 수탈은 이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수탈을 하긴 하죠. 강하게. 나중에 한국사 할 적에 일본과 조선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우픈 얘기가 좀 많아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뭐밖에 없다? 쌀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이게 의도적인 겁니다. 반쯤은 의도적인 겁니다. 이거 꼭 나쁘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되게 이익 많이 봐요. 거짓 포지션이 꽤 좋은 게 있죠. 야, 아무거나 다 내놔. 없는데요. 야, 너 먹을 거 있지? 쌀인데요. 얻어. 야, 고기 없어? 없는데요. 이 포지션 겁나 좋습니다. 자, 뉴딜 정책이라는 거.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고, 그렇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대규모 공공사업이라고 합니다. 왜? 댐이 누구 일부 개인을 위한 거야? 대부분 사람들을 위한 거야? 대부분 사람들을 위한 거지. 우린 그걸 공공사업이라 그래요. 네. 길거리에서 쓰레기 줍는 거. 쓰레기 주우면 돈 주는 거. 그거 공공사업이에요. 수업이 겁나 졸리구나. 아니 아니 아까 하품 크게 해갖고 얘 눈에도 살짝 눈물기가 맺혔거든. 둘이 똑같이 그래가지고. 예. 자, 뉴딜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블록으로 나오냐? 블록 경제로 하는구나. 이게 뭐 블록이냐? 종종 헷갈려 하는데 레고 블록의 그 블록하고 막다의 블록은 다 같은 겁니다. 그래요? 레고 블록은 원래 뭐 만드는 거게요? 그거 만들어서 자동차. 쌓아서 원래는 벽 만드는 겁니다. 벽돌입니다. 원래 블록은 벽돌이 블록이에요. 벽돌이 블록. 벽돌은 뭐 하는 용도예요? 벽을 만드는 용도고 벽은 막는 용도죠. 예, 그래서 그겁니다. 예. 네, 생각하시고요. 둘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있자. 그리고 이제 전체주의의 등장 얘기를 할게요. 자, 1930년대. 자, 그래서 국제연맹이 적어도 절대 뭐만은 막고 싶어. 이런 경제 불황 속에서. 지금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어떻게 살아갔는데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서 갑자기 무슨 운동이 거세지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잖아.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갑자기 특히 목소리가 세진 사람들이 있어. 얘들아, 우리 이쪽으로 오지 않을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세상이 있어, 얘들아. 부자들은 망해도 지들이 망해도 별로 없지만 니들은 바닥이잖아. 공산주의로 오세요. 혁명을 일으키시오, 동무. 조국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어. 붉은 물결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나치경례구나. 나치경례 말고 이거 뭐냐 이거 어쨌든. 하여튼 공산당 그거 있어. 소비에트 마치 한번 더 듣고 올 걸. 공산당 뽕이 안 찼네. 있습니다. 여튼 공산주의 특유의 그게 있어요. 뭔가 그 연설할 때 동무적길 펴시오. 하면서 하는 그거 있어요. 다 같이 와 하는 막 붉은 깃발 들고 혁명 동자여 일어서라 하면서 뭐 자본주의 잡을 때는 잡아라 부자들을 쓰러뜨려라 하면서 그게 있어요. 너무 써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온몸으로 수업해주세요. 오늘 컨디션이 좋구나 생각보다. 예? 뭐요? 여기 아까 좀 힘드시네요. 진짜 위에 거 얼굴이 안 나옵니다. 그럼 몸만 나오면 더 웃기겠는데.
얼굴이 안 나오니까 더욱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하여튼 그렇지. 이게 이때 등장하게 된 것이 그래서 공산주의로만은 무조건 막았어. 그랬더니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합니다. 우린 공산주의 아니다 라면서 반공을 외친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반공 좋지. 그래. 너네 뭐 할 건데? 우리 길가에 있는 음식 쓰레기들 같은 것도 줍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때려잡을 겁니다. 그리고 부자들 중에서 나쁜 부자들만 잡을 겁니다. 오, 생각보다 좋네. 네? 뭐? 네? 아니에요. 근데 나쁜 부자를 어떻게 알아? 우리 민족의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부당한 이득을 가져가는 사람들을 혼내줄 거예요. 그리고 범죄자들, 경찰이 똑바로 일을 못하니까 특히 이제 그 길거리에 앉아서 먹을 거 주세요 하고는 먹을 거 받고는 저는 바보 같은 놈들. 일 안 하고 그냥 놀아도 되겠네. 이런 놈들을 붙잡을 겁니다. 길바닥에서 잠자는 놈들.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자 해갖고 일을 시켜. 붙잡아서 일을 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막 혼 좀 내가면서 해서 일을 시키면은 노숙자들도 여러분 덕택에 이제 일하는 즐거움을 알았어요. 다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돈 받아요? 아니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뭘로? 애국심 하나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국가를 위하여 이 몸과 정신, 나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하고 다 같이 이제 노래 부르고 막 깃발 올리면 부르고 이 사람들을 뭐라 하느냐면 군인?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파시즘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건 하나된 국가예요. 짜장면 저 탕수육 미쳤구나. 짜장면이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동무도 짜장면 드시오. 짜장면. 그렇지. 우리는 다양한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뭐 먹을 거? 짜장면이요. 우리는 공산주의처럼 눈치 주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강제로 짜장면만 생산하지만 우리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알았어? 저기 엎어져 자는 놈 쫓아내. 3번 이상 잠잤다. 처리해. 안 돼요. 기회를 주세요. 바르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만 남았고. 거기 피부색이 왜 이렇게 까매? 저희 할아버지가 흑인 혼혈. 우리 같은 민족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 시기 나와. 이 나라 말 잘함. 필요 없어. 어디 예전부터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 그러게 바르고 깨끗한 나라를 만듭시다. 여러분. 자, 나쁜 습관,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전부 혼냅시다. 자, 끝나면 이제 우리가 나같이 노래를 부르고 체조를 합시다. 튼튼한 몸을 만들어서 나라를 위한 남자는 튼튼한 군인이 되고 여자는 그 튼튼한 군인을 낳을 수 있는 그 건강한 여성이 됩시다. 자, 모두 나같이 운동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 단체가 이제 그래서 이게 파시즘이에요. 이런 류들. 그러니까 바르고 옳은 일을 하자는 단체들이에요. 근데 이 바르고 옳은 건 누가 판단해? 얘네가 판단해요. 하지 않는 자들은 쫓아내야죠. 쫓아다니면서 막 합니다.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지 않는다. 나가라. 이런 쪽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못 사는 중이잖아요. 부자들을 공격하는데 이 중에 타깃이 된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 외국인들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중국인 부자가 있다고 합시다. 잘 살아요. 근데 우리 경제가 갑자기 망가졌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앞에 가서 꺼져라. 중국이니까 꺼져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인이다. 꺼져라. 미국이냐? 국적이 누구? 국적이 미국인이래. 어이씨, 여태까지 응원했는데 꺼져라. 알겠어요? 반외국.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쫓아내는 정서가 파시즘의 핵심 정서 중에 하나입니다. 쟤 우리랑 달라요. 다르다고? 쟤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들이 싫어하는 거는 이상한 것들. 어떤 거 있을까요? 맞아요. 다른 거. 그러니까 인종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고 피부색? 또는 피부색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인종.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장애 있는 자들은 처리합니다. 왜? 장애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일반적인 사람들,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장애인은 해봤자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장애인은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생식 능력을 없애버렸습니다.
이 사람들. 그럼 오줌이랑 그런 거 못 써요? 아니요, 약품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자고 남자고. 난소나 정소의 기능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꼭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꼭 굳이 이렇게 못 잘라서 안 다리세요. 예.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다운시킵니다. 여자들도. 불쌍하다. 예, 그래서 이 시기, 그래서 전체주의 시기에는 사진이나 영화를 보면은 모두가 다 행복해 보입니다. 행복한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행한 자들은 제거해 있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같이 생각을 하면서 나라가 강해졌다고 느끼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이 등장한 국가는 아까 얘기한 바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등장한 순서는 어디부터냐면 이탈리아예요. 자,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원래 파시즘이란 말 자체가 여기서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인사도 사실은 원래 누가 하는 거냐면은 로마 시대에 하던 겁니다. 나치가 아니라 이거 나치가 베낀 거예요. 원래 이거 얘네가 먼저 한 겁니다. 이 인사는 원래 로마 시대에 하던 인사입니다. 대제사장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황제에게 이렇게 경례를 하고 다 같이 이렇게 하던 건데 위험 있는 인사였는데 나치 애들이 따라하는 바람에 이탈리아 애들은 이것도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히틀러한테 뺏겨버렸네. 자, 파시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파시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일 왜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을 소수 의견을 계속해서 억압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욕으로 보통 서구 세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 파시스트니? 라고 물어봐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현재 세계는 다양성을 중시하는 사회고 이 전체주의의 움직임은 현재 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자, 여기를 이끌었던 인물은 누구냐 하면은 무솔리니라는 인물이에요. 제가 이탈리아의 누구? 이탈리아 파시스트 무솔리니입니다.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로마로 정권을 장악하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뜻을 따르는 사람은 죄다 검은 셔츠를 입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검은 셔츠를 입고 행진을 해요. 행진을 해서 나라 안에 있는 나쁜 놈들을 모두 쓸어내자라고 하면서 의회로 올라가서 의회를 장악하게 된 인물입니다. 분위기 좋아합니다. 여기 다 같이 광장에 모여서 다 같이 노래 부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축구 경기장인데? 하여튼 예. 이 전체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이게 보통 때 같으면 안 휩쓸릴 텐데 다 같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분위기에 휩쓸리게 돼요.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타깃이 된 사람들은 누구냐? 유럽에서 가장 공부 많이 했고 가장 돈을 많이 버는데 유럽 사람들과 따로 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현재는 다른 나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유럽에 있긴 합니다. 원래 그 가톨릭에서는, 크리스트교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행위, 돈을 빌려준 다음에 이자를 받는 걸 나쁘게 생각해서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크리스트교인은 원래 돈 장사를 못 합니다. 그러면 돈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트교인이 아니어야 됐겠죠. 크리스트교를 안 믿으면서 돈을 이렇게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고리대금업자라고 하는데 이 고리대금업에 종사한 사람들, 즉 크리스트교가 아닌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유태인입니다. 유태인들은 보통 금융업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금융업자가 많으니까 뭘로 변하게 돼요? 상공업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리고 앞전에 그 무슨 혁명이 있었냐 하면 상업혁명이라고 있어요. 상업혁명과 가격혁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 큰 돈을 벌면서 국가에서 어떤 중심축을 담당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유대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5%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20%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나라에서 돈을 버는데 왜 독일 사람이 일했는데 왜 유태인이 버느냐 라고 욕을 하게 돼요. 히틀러가 타겟을 잡은 게 바로 이겁니다. 유태인은 유태인 나라로 돌아가고 이 재산을 어떻게 해라? 다 독일에 내놓고 꺼져라. 이 돈은 독일이 내 것이다 라고 외치게 돼요. 너희는 너희 동네로 돌아가. 왜 여기 와 있어요? 우리랑 같은 사람도 되지 않으면서 라고 히틀러가 외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맞다! 왜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돈을 번 다음에 지들 마음대로 사느냐. 돈 내놓고 꺼져! 하고 다들 외치게 된 거죠. 자, 그 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이탈리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다음 순서가 독일. 자, 독일에서의 파시즘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 불러요? 나치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나치즘인데도 나치스트라고 안 해요. 그냥 파시스트라고 합니다. 나치즘이어도 파시스트입니다. 자, 여기 인물은 말 안 해도 아실 그분입니다. 코스염 유명하신 그분. 히틀러죠. 아돌프 히틀러. 막상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이 아니고 이건 지가 지은 이름이래요. 닉네임이야. 닉네임 갖고 그래요. 이 사람도 전체주의고, 이 사람들의 특이 이제 전체적으로 있는 것은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반유대주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쫓겨나게 되죠. 이 두 나라와 별개로 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일본은 사실 이 두 나라랑 좀 따로 놉니다. 네. 교재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렇지. 대공황 이후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라 전체를 누가 장악했느냐? 군대가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하냐? 군국주의라 그래요. 사회 전체를 군대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장 선생님 훈화할 때 보통 어디서 하나요? 운동장에서 하나요? 아, 그렇군요. 아, 이제 우리 그냥 바로 찍어. 방송으로 요새는 모니터로 그냥 예. 아, 요새는 비대면 그거라서 그러나? 근데 운동장에서 전에 했었을 거예요. 예. 근데 길게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거 길어요? 2-30분 하는데. 아, 그래요? 여전히 왜 길지? 이게 짧게가 안 되는군요. 예. 근데 저희 그거 할 때 그것도 일종의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만일 그 얘기가 길어지는 경우는 뭐냐면 들으면서 다들 땅을 본단 말이에요, 슬슬. 예. 근데 땅을 보는데 누구 한 명이 이렇게 체중 이동이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알겠죠? 그리고 누군가 다리를 꼬아요. 그리고 누군가 여기서 낙서를 시작해요. 그 다음에 낙서하다가 옆에 있는 애랑 같이 뭘 시작을 해요. 같이 긁고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싸워요. 그러면은 말씀하다 말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업의 증진, 야 거기 1학년 4반 저기 뒤에 저리 와 이래 엎드려 있어. 그리고 계속 설명. 그래서 얘 때문에 설명 저 훈화 10분 더 길어져 하면서 그래서 8시에 시작한 훈화가 9시가 넘었는데도 안 끝나고, 예, 햇볕은 계속해서 내리쬐고, 예, 애들은 이제 슬슬 시작하고, 그런데 그냥도 못 들어가요. 들어갈 때 한 반씩 들어가야 되니까 순서 한꺼번에 들어가면 한다고. 나이 많은 학년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하면서 운동장 계속 뺑뺑 돌아요. 앞으로 빙빙 돌고 음악 우리 때 음악 나와요. 음악 나오면 행진곡을 하면서 6학년 어린이들은 조금 이따 뭐 어떻게 합니다 하면서 하면 야 6학년이 돈을 보여야지 왼발 하면서 옆에서 구경하는데 이게 학교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군대. 왜 그러냐면은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발 맞추기부터 시킵니다. 가서 왼발에 같은 타이밍에 왼발을 하는 거 그거 하루 종일 해요. 군대 갔는데 총은 주지도 않고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왼발 요것만 한 시간 하는가? 그리고 사람이 바보가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저는 안 그래요. 아니 안 그러긴 뭘 안 그래요. 누구든 바보가 됩니다. 왠 줄 알아요?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다. 왼발이 어디였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자 좌향좌 하면은 좌니까 왼쪽이고 우향우 하면 오른쪽이어야 되는데 다들 하는데 자 20명 나타나서 한 명만 틀리면 계속 반복할 거야. 꼭 한 명 좌향좌 하는데 휙 하고 나와요. 그러면은 엎드려 다 같이 어떡해. 그래요. 근데 그거 다 맞추는 애들 있잖아요. 가끔 누군가 하나 틀렸다라고 어거지로 우기더라고. 어쨌든 학교도 군대식으로. 그래서 수업 들을 때도 어떻게 들어야 되게? 자세가 여기 붙으면 안 돼요. 이러고 들어야 돼요. 밥 먹을 때도 어떻게? 안 돼요? 군대식으로. 예. 머리는 어떻게? 나랑 별 차이 없게. 그러면 군대 교육이 남성 중심적이겠어, 여성 중심적이겠어? 당연히 남성 중심적입니다. 네. 여성들에게 하는 교육은 보러 어떤 것들? 총력전을 할 경우에 남자들을 어떻게 서포트해 주느냐. 거기에 핵심이에요.
그런 형태의 교육을 군부 쿠데타 이후에 일본은 실시합니다. 나라 전체를 전부 군대화 시켜요.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국민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라디오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 나와서 학교 일요일에도 나와서 체조를 해야 돼요. 국민 다 같은 체조를 막 하고 나오면 그 앞에 선생님 일요일날 나와 있는 선생님이 누군 나오고 누구 안 나오고 체크하고 그래서 같이 또 뛰고 막 하다가 이제 돌려보내고. 선생님 때도 그렇게. 아닙니다. 저는 역사책에서 보고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1960년대나 70년대 초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냥 딱 그거 한 세대죠 이제. 으아 놀다가 5시 딱 되면 아차 5시다 갑자기 빠바밤 빠바밤 저기만 가면 되는데 빠바밤 하는 순간 막 화다닥 들어가다가 나중에 붙잡혀 하고. 선생님 저 화장실. 끝나시고. 왜 꼭 2분 일찍 그렇게 해? 아 정말요. 아까부터 자꾸. 아까는요? 아까 애기가 막 개조해가지고. 아 애기 한 명도 있긴 했어 채연 친구. 아 그게 너무 싫어. 야, 걔 아까 내가 들어오는데 문 안 닫았거든. 자, 개인적인 발언들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나 그래도 이거 마무리해야 되는데 에스파냐까지는 얘기를 해야 돼. 자, 결국은 자 군대 중심으로 가게 됐으니까 군대 중심으로 했으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할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전쟁 안 하면 국민들이 못 버텨요. 그래서 전쟁을 바로 걸어버립니다. 30년대라고 했죠. 아까 그 29년 이후잖아요. 그렇죠? 대공황이 29년 이후인데 바로 1931년 만주사변이라고 해가지고 만주에다가 나라를 하나 세워버립니다.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버리고 그 다음에 중국과 전쟁을 벌이게 돼요. 이게 전에 얘기했던 중일전쟁이죠. 중일전쟁이 벌어지자 국민당과 공산당 간에 뭐가 이루어져요? 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게 되죠. 했어요 이거. 자 그러면서 일본은 계속 큰 전쟁으로 말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말죠. 중국과 싸우고 있는 도중에 미국이 중국을 돕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자 미국을 혼내주겠다면서 1941년 태평양 전쟁 미국의 선제 공격을 가합니다. 선제 공격이라고 하지만 어딜 건드린 걸까요? 일본에서 가장 미국에 가까운 곳이 하와이를 폭격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뒤로 미국 땅을 한 번도 못 건드려 봤습니다. 네. 미국 본토는 더더욱도 없고요. 너무 실패해요. 잘될 것 같아요. 저 다음 할 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끌면 진짜 안 돼요. 네. 이번 시간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약간. 죄송해요. 뭐 앞에도 이런저런 걸로 뺏겼는데 뒤에까지 이렇게 뺏기니까 좀 아니 목표를 그렇게 길게 안 잡았는데 저 다음에 여러분 안 봐줄 거예요. 예, 이번 좀 너무 시간 뭐가 많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은 집 갈래. 너무 야근야. 야 막상 니